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 연내통합이 무산되면서 통합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연말을 맞아 음주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 단속 앱을 통해 단속 정보가 줄줄 새면서 경찰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내 한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의 애프터 서비스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 남구청이 정유일성 생가에 대한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생가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연내 통합을 목표로 했던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이 완전 무산됐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 차이에다 일부 의원들이 통합에 부정적이어서 통합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이미 85만 명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이 연내 통합하기 위해선 이달 중하순에 예정된 시도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도는 이번 주 초에 의회 상임위에 긴급 안건으로 연구원 통합 조례를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도의원들이 통합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출을 아예 포기하면서 연내 통합은 물 건너갔습니다.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반대 의원들은 집행부가 의회와 협의 없이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분리할 때는 언제고 민선 6기 들어 시도지사가 바뀌었다고 다시 통합하자는 건 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라든지 전남의 입장에서 각각이 갖고 있는 지역의 특색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오히려 더 놓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연구원이 통합될 경우 전남발전연구원이 목포권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대 이유입니다. 연구원 통합은 이제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빨라야 내년 4, 5월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민선 6기 시도 상생발전 과제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됐던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의 연내 통합이 끝내 무산되면서 시도 상생 협력을 위한 계획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요즘 연말이라 경찰의 음주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음주 단속 앱을 통해 단속 정보가 줄줄 새면서 경찰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송정은 기자가 단속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이미 85만 명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음주 단속 애플리케이션. 경찰의 음주 단속이 어디서 있는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앱입니다. 실제로 단속 정보가 새고 있는지 밤 10시 이후 앱을 실행한 뒤 음주 단속이 있다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지금 광산구의 한 음주 단속 현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단속 현장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앱에 노출된 또 다른 음주 단속 장소. 역시 경찰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앱 사용자들이 정보를 직접 등록해 공유하다 보니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단속 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음주 단속 앱을 깔고 단속 장소를 살펴가며 음주운전을 해봤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떠 있는 거잖아요. 술 먹는 자리가 이제 한 서너 군데 잡고 해서 한 8군데 정도? 저 같은 경우는 8군데 정도. 단속 정보가 줄줄 새는 통에 경찰도 앱을 모니터링하며 장소를 바꿔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음주 건수가 적발되지 않을 경우는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또 그곳에 가서 위험 요소라든가 기타 이렇게 해서 또 예방 활동도 하면서 음주 단속에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음주 단속 앱은 10여 개. 불법을 부추기고 있지만 앱 유통을 막을 법이 없어 사용 제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앱을 악용해 단속을 피하는 사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 수업료가 내년에도 동결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등학교의 연간 수업료를 일반고는 134만 원, 특성화고는 130만 원 선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업료 동결은 지난 2009년 이후 7년째로 오는 17일 교육발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광주 북성중학교 이설 문제가 광주시 의회 표결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시 의회에 따르면 북성중 이설 동의안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일 이설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교육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찬성 쪽이고 2명은 반대 의사가 분명한 상황이어서 막판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에 교육위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성중 문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설하자는 쪽과 도심 공동화를 우려해 이설을 반대하는 쪽으로 맞서 있습니다. 정율성 생가 논란이 또다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정율성 생가가 남구 양림동인지 동구 불로동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소송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자치단체가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어 정율성 선생 후손과 함께 관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율성 기념사업회 측도 소송에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생가 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질지 주목됩니다. 국내 한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의 애프터 서비스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애플의 약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인 셈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구입 1년이 채 안 된 아이폰을 애플 서비스 센터에 맡긴 오원국 씨. 수리가 불가능하니 30여만 원을 내고 중고 제품인 리퍼폰을 가져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 씨는 리퍼폰 대신 기존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에 거부당했습니다. 애플 정책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애플의 진단센터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고객이 그 중간에 변심해서 고치기 싫다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 씨는 애플이 가져간 자신의 아이폰을 돌려달라며 애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 씨가 청구한 휴대전화 비용 102만 7천 원과 저장돼 있던 사진 등에 대해 50만 원을 애플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애플이 오 씨의 아이폰을 돌려주지 않은 근거로 들었던 약관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이 그동안 한국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사온 애플사의 AS 정책과 약관에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600여 명이 유공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추가 확인된 5.18 피해자 600여 명에 대해 유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80년 5월 당시 상무대 영창에서 강제 연행 구금됐던 사람들로 지난 2006년 보상 신청 기간 이후 피해가 확인돼 보상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3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까지 누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광주는 634억 원, 전남은 664억 원 등 모두 1,298억 원에 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체납액은 지난 2012년 1,167억 원에서 2년 사이에 11%가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보다 0.4%포인트가 높았습니다. 광주시청 문화광장 내에 설치되고 있는 야외 스케이트장이 오는 24일에 개장합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은 현재 공격률이 80%로 개장 일주일 전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스케이트장은 1,800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2월 15일까지 54일 동안 운영됩니다. 전교조 광주 지부의 정성홍 신임 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교육의 성공을 위해 시교육청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지만 교육청이 교육 자치와 진보 교육의 소명을 거스른다면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을 위한 참교육과 교권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에게 있어서 제일 관심사는 역시 학생들입니다. 학생이 있으므로 교사가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교육이 곧 참교육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교육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학교 역사를 일궈내어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고 교사들의 열정이 살아나는 학교 현장이 되도록 전교조가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선거를 통해 노광규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노광규 신임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변호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회장은 내년 1월 취임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한국전력이 KT와 손잡고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전력과 KT는 오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역 혁신 클러스터 정책과 연계해 광주 전남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도서 지역에는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전력과 ICT를 융합한 스마트 그리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LTE 통신 방식을 활용한 지능형 전략 개량 인프라 실정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4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인도 하면 신윤복의 그림을 떠올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또 환점의 조선 후기 미인도가 광주 MBC 창사 50주년 기념전으로 열리고 있는 공제 윤두서전에 특별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초승달 같은 눈썹의 고운 눈매, 앵두 같은 붉은 입술은 여인의 숨결마저 느껴질 듯 생동감이 넘칩니다. 해남 노구당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 후기의 이 미인도는 비슷한 시대 해원 신윤복이 그린 미인도와 함께 당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해원의 그림 속 여인이 두 손을 모아 옷고름에 놀이개를 만지고 있는 단아한 모습이라면 노구당 미인도는 커다란 가채 머리를 매만지고 짧은 저고리 아래 속살이 살짝 드러나는 성숙한 여성미를 강조했습니다. 공제 윤두서의 후손이 지난 1982년 노구당 소장품 속에서 발견한 이 미인도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한국관 개관 작품으로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팔과 어깨에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몸에 착 달라붙는 그리고 기장이 굉장히 짧은 저고리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복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노구당 미인도와 함께 공제 윤두서의 예술 세계를 담은 200여 점의 작품을 특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보 제240호인 윤두서의 자화상을 진품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은 흔하지 않은 기회입니다. 산나무를 캐고 밭을 갈고 돌을 깨는 민초들의 삶을 담은 윤두서의 그림은 이후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가 있게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계속되고 오는 17일과 24일엔 윤두서와 호남 화단을 조명하는 특별 강좌가 열립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뛰다 보면 자연스레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죠.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 에어로빅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60대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하고 건강한 체형을 자랑하는 박영미 씨. 지난 5월 전국 에어로빅스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며 수준급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에어로빅 덕분에 활력을 찾은 것은 물론 부부 사이도 더욱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에어로빅은 제 생활의 활력소예요. 아침에 기분 좋게 신나는 음악과 함께 댄스를 치고 나면 또 이제 그 전날에 받았던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너무 하루가 좋은 것 같아요. 체중 감량을 위해 에어로빅을 시작한 변진아 씨는 한 달 차 초보자지만 벌써 모범 수강생입니다. 에어로빅에 힙합이나 방송 댄스를 접목시키면서 변 씨와 같은 젊은 층 수강생도 늘었습니다. 변 씨는 다양한 음악에 맞춰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에어로빅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습니다.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몸으로 변화되는 게 빠른 시간 내에 눈으로 느껴지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체력이 굉장히 빨리 늘어요. 에어로빅의 안무는 스포츠를 넘어 예술 작품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 안무를 짜고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음악에 맞춰 뛰는 것 같지만 각 음악마다 운동 부위와 효과가 다릅니다. 운동을 좀 더 강도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근력 운동, 몸에 부상 방지라든가 이제 몸의 근력을 키워서 여자들 경우에는 바디라인을 예쁘게 해주는 S라인을 만들어주는 댄스 근력 같은 거 많이 섞어서 지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에어로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뛰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한 광주FC가 11명의 신인 선수를 영입하며 내년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어제 2015 신인 선수 선발 드래프트에서 탁월한 스피드와 기술력을 갖춘 미드필더 허재영과 주현우 등 5명의 신인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이에 앞서 금호고를 졸업한 미드필더 박일권을 포함해 우선 지명과 자유 선발을 통해 6명의 선수가 광주FC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가 남몰래 선행을 실천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최동원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제1회 최동원상 수상자인 양현종 선수가 상금으로 후배들에게 야구공을 기부했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모교와 폐교 위기를 겪은 학교 등에 2,040개의 야구공을 선물했고 해당 학교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선행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팝페라 가수 이명주 씨가 하계 유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됩니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오늘 오후 광주시청에서 진행되며 이명주 씨는 앞으로 유대회 홍보 영상이나 포스터, 각종 이벤트 등에서 유대회 알리기에 나섭니다. 조직위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이명주 씨의 모습이 평화,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유대회 이미지와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에 유재신 전 광주시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유 전 의원을 상임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상임 부회장의 임기도 기존 3년에서 자치단체장 임기와 함께하도록 정관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 체육회는 상임 부회장 자리를 놓고 4-5명의 후보가 치열한 물밑 다툼을 벌이면서 이사회가 2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여수 밤바다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거북선호를 여수시가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야간 운항이 중단돼서 주간 운행만 가능한데 다시 뱃길이 열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돌산 유람선 선착장입니다. 거북선호가 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 풍광을 바다에서 볼 수 있어 관광객들이 겨울 비수기에도 찾고 있습니다. 아이도 있고 해서 요즘에 또 명량 때문에 거북선 또 유행하고 해서 같이 한번 여수 들린 김에 배 거북선 타러 같이 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탑승객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업계에서는 야간 운항을 촉구했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으로 야간 운항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여수시가 시 소유인 거북선호를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도시공사에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위한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만청 등의 항로 면허, 또 공유수면 점사용 등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운항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오는 18일까지인 거북선호의 위수탁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0년 건조된 거북선호는 여수 밤바다를 해상에서 조망하는 2세 관광 상품으로 지난 한 해만 12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여수시 직영 방안이 거북선호 야간 운항의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주한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사랑의 김장김치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나섰습니다.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오늘 청사업광장에서 직원 등 60여 명이 참여해 5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아 나주 지역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또 보금자리 개선 사업과 장수사진 촬영 등 1년 동안의 사회 공헌 활동도 돌아보며 내년 계획도 설계했습니다.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는 내년 미디어 교육과 창작 지원 사업을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지난달에 실시한 센터 이용자 인식도 조사에서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바라는 의견이 많이 나옴에 따라 내년 교육 사업에 반영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는 오는 2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고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되면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화순군 남면 검산 1구 주민 10만 원, 남면 대곡 2구 주민 10만 원, 유마리 주민 12만 7천 원, 춘향면 우봉리 주민 30만 원, 회송 1구 주민 10만 원, 월평 3구 주민 8만 원, 부곡 3구 주민 8만 원, 대신 1구 주민 10만 원, 춘향면 춘향고등학교 교직원 여러분께서 11만 원을 보내주셨고 이양면 부녀회 10만 원,
생활개선회에서 10만 원, 강성 2구 주민 16만 원, 강성 3구 주민 14만 원, 화순읍 도웅리 1구 주민 15만 원, 일심리 2구 주민 9만 원, 내평리 주민께서 21만 원, 영광군 묘량면 영양 2리 주민 11만 원, 묘량면 운당 2구 주민 8만 5천 원, 연암리 주민 3만 4천 원, 군남면 남창 2리 주민 16만 5천 원, 양덕 2리 주민 8만 7천 원, 군남면 설매 1, 2 주민 15만 9천 원, 동월 3, 2 주민 8만 7천 원, 동간 1, 2 주민 11만 7천 원, 도장 1, 2 주민 15만 원, 도장 1, 2 이상시 25만 원, 설매 1위 주민 14만 7천 원을 보내주셨고 구례군 산동면 원촌길 명진 인테리어 김양규 씨 10만 원, 나주시 노안면 여성봉사회에서 10만 원, 노안면 용산 산리 주민 여러분께서 5만 4천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